자,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기사가 좀 눈길을 잡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뭐 지금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좀 구설이 있나 봅니다. 퍼스트 도터. 뭐 이런 표현이 원래 있기는 있나 봅니다. 퍼스트 도터 이방카, 트럼프 후계 꿈꾸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아프리카 순방을 해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처럼. 그리고요. 세계은행 총재, UN 대사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걸 인정했어요. 이런 설 있는 거 맞다. 이런 거 사실 제안받는 거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백악관 백지수표냐? 건방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치 반경을 넓혀온 이방카가 갈수록 정권 실세임이 드러나 트럼프 왕조 수립 프로젝트란 말까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트럼프 왕조 수립 프로젝트. 윤공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미국 사회 특징일 수도 있고요. 또 예. 반대로 미국에서 네포티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족벌주의예요. 저도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3년 해봤는데 저는 예. 부시 대통령 말기, 오바마 대통령 초기입니다. 예.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를 이어서 선출직으로 대통령이 된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건 뭐 이미 그건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평가준 인정을 거니까. 받은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부인의 여러 공직 진출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카 본인이 유엔 대사 등등에 대한 제안 얘기를 했다지만 예. 기사에 슬쩍 있습니다만 미국에 이미 엔티 네포티즘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이 1960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에 앉혔는데요. 예. 그 이후로 배우자나 동생, 아들, 딸, 친족은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방카가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예. 시니어 어드바이저라는 이 자리는 예. 상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 정무수석 정도의 역할이에요. 이런 자리는 그냥 대통령이 편하게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역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관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방카의 남편인 제러드 쿠슈너 역시 온갖 군데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교 문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과연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공식적인 자리, 정부의 부처의 자리, 그리고 선출직 이것까지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트럼프를 분석하는 여러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딱 세 가지 눈이 있다.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우리식으로 하면 마름 같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인.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일을 하는 나머지 측근들도 가족이 아니면 하인 둘밖에 없고요. 이른바 이제 수족. 그렇습니다. 수족. 나머지는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가치관을 아주 극단적으로 분류를 한 건데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건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을 감안해서 힘을 받고 있는 이방카에 대해서 언론이 저렇게 주목을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후계 뭐 이런 것까지 저는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세계은행 총재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요한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방카가 거론됐다는 자체도 참 쉽게 납득은 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큰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군요.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뭐 노트르담 첨탑 재건 국제 공모 걸작 탄생할까?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제 설계를 공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프랑스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노트르담 1조 성금 역풍이다. 기업 자선 포장에 감세 챙기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각의 이제 장관 한 명이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 90% 세액 공제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와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거액낸 업체와 친분 논란에 휩싸여서 철퇴를 했고요. 그리고요, 이른바 프랑스 내에서 얼마 시위가 있었죠. 노란조끼.
이렇게 누구는 어마어마한 기부금 자체가 프랑스가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서 국가 통합 나서려던 마크롱 대통령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청렬 교수님, 한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짧게 논평 부탁드립니다. 노트르담 성당이야 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예. 특히 이제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네.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 숭례문 화재 생각이 좀 나던데 네. 어쨌든 저 기업들이 발빠르게 이제 기부를 예.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액공제 문제 이런 것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서구에서도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일도 아마 좀 잘 살펴가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번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벽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브 궁전의 벽화입니다. 오른쪽에 고구려 사신 2명이 그려져 있는데요. 고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가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이 같은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문화재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맞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문화유산 공적 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언론 자유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등 여러 색깔로 표시된 세계 지도가 보입니다.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표시한 건데요. 어제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9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41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올라섰는데요. 최하위를 지키던 북한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개방정 제스처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올해 179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VAR입니다. 두 차례의 비디오 판독이 토트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 토트넘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패스 미스로 공이 맨시티에게 넘어갔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의 오른다리를 맞고 세르히오 아게로로 앞으로 떨어진 공. 이 아게로가 라임 스털링에게 공을 넘겼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맨시티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 결과 실바의 다리를 맞은 뒤에 들어간 거라며 골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판독이 토트넘에게 가져다준 행운은 후반전에도 있었는데요. 후반전 28분 토트넘의 키런 트리스피어가 코너킥한 공을 페르난도 요렌테가 밀어 넣었습니다. 맨시티는 핸드볼 반칙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으로 허리의 골반에 맞았다고 판단해서 토트넘의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